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시간 얘기를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태양광 발전은 에너지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낮 시간에 특히 전력 사용량이 굉장히 많은 낮 시간에 해가 뜨거울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력 거래소라고 하는 수치에 잡히지가 않아서 그게 마치 쓸데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많아져요. 그 사람들이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광 발전은 크게 우리 에너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그 주장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자, 나중에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태양광 발전은 문제가 없는가? 세상에 문제가 없는 건 없어요. 그거는 마치 이런 거죠. 신부님은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에너지는 만들 때 거기에 동반되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그 문제점들이 없어서 그 문제를 몰라서 그렇게 많이 태양광 발전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겠죠? 자, 그러면 태양광 발전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닌데 그 문제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작년에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한 50일 정도 여름에 비가 왔나 그랬죠? 작년에 뉴스에 엄청나게 나왔어요. 산사태의 주범이다. 그 산에 나무를 깎고 뭐 농지를 파헤쳐서 만든 태양광 패널들이 엄청난 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얘네가 왜 산으로 갔나? 태양광 발전이 산을 깎아서 만든다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경사도가 높은 땅은 쌉니다. 땅이. 그러니까 그 개발업자들과 그 개발 허가를 내준 사람들 사이에 뭔가 짬짬이가 있었을 거예요. 그 짬짬이가 어디서 생기냐? 태양광 발전을,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얻으려고 하는 시설을 지으면 이 임야의 형질을 변경해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산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가장 많이 추진했던 때가 언제냐? 2011년, 12년 그때예요. 그때 정부가 굉장히 개발에 몹시 열중하던 그런 시기였죠. 이 태양광 자체가 개발의 도구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사면이 허가될 수 있는 경사면이 25도에서 15도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경사가 있는 땅을 이 정도에서만 비교적 평평한 땅에서만 이제는 태양광 발전을 해야 됩니다. 라고 법제도를 만든 게 2018년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곳에 사실은 많이 지었던 거예요. 그것은 태양광 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허가해 준 사람들의 문제였죠. 도시는 문제가 없었나? 도시에도 급하게 진행하면서 생긴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가 항상 같은 곳에 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그늘이 굉장히 많이 지는 곳이 있어요. 자, 누군가가 가장 그늘이 많이 졌을 때 그 지역을 가서 촬영을 해왔다면 여러분 눈에 그렇게 보일 거예요. 아니, 저긴 그늘밖에 없는 데다가 왜 저거 태양광 패널을 저렇게 아파트에다가 가정용을 다 해놔? 저게 무슨 소용이야? 일부는 맞고요. 일부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발전은 하루 종일 해가 들어오는 곳에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고 그 초기 설치의 수고로움이나 비용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다면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태양광 발전은 중금속 오염이 심하다. 중금속이 뭘 말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는데 이게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인데 태양광 패널은 이 유리와 유리 부분을 연결할 때 약간 납땜을 하는 게 있어요. 납이 좀 들어가서 중금속 오염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는데 약간의 납이 들어간 그것이 그렇게 염려스럽다면 다른 발전소와 이 건축 폐기물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는 폐기물 처리가 너무나 어렵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공장을 짓고 있고요. 실제로 이 태양광 패널을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90%까지는 재활용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 성분이 뭐냐면 알루미늄 프레임, 맨 바깥에다가 이렇게 씌우는 알루미늄 프레임에 철 들어가고요. 뭐 기둥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를 쓰니까. 그 다음에 유리 들어가고요. 강화 유리.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쓰는 플라스틱이 조금 있고요. 은, 구리 이런 게 들어가요. 이 중에서 아까 소량의 납과 그 다음에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가능한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건 재질마다 다르니까. 철, 알루미늄, 유리, 구리, 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재활용이 됩니다. 처리할 수 있는 물건들이에요. 자, 폐기물 처리가 어느 것이 어려운가를 따져봤을 때 태양광은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예요. 폐기물 처리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오해고 거짓 선전들인데 다른 발전 시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도시에서 아파트 지으면 생기는 모델하우스. 그 모델하우스가 태양광 패널보다는 훨씬 더 많은 쓰레기가 나와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셨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져봐요.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하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까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불안정성이에요. 왜냐하면 전기는 우리가 하루 종일 쓰지만 태양은 일정 시간만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공급이 불안정한 거 아니냐. 당연히 태양광에서 얻어지는 에너지를 그대로 가정에 연결하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에너지는 저장을 하게 돼요. 어딘가에 저장해서 필요할 때 쓰기 때문에 불안정적이라고 하는 말도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땅이 너무 많이 들잖아. 맞아요. 원자력 발전소에 비하자면 태양광 발전은 훨씬 더 많은 토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태양광 발전은 사람이 사는 곳에 설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는 사람이 사는 곳에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그 필요한 부지 면적만을 단순 비교해서 얼마만큼의 공간이 필요한가를 따지는 그것은 맞지 않는 생각이에요. 원자력 발전소는 그 발전소에 필요한 부지만이 딱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폐기 처리할 수 있는 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어마어마한 토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결론이 그래서 태양광은 전력도 못 만들고 땅도 너무 많이 쓰고 전력 공급도 불안정하고 폐기물도 많이 나오고 또 뭐 중금속 오염도 심하고 이런 주장들을 막 하는데 대부분 거짓말이 맞지 않는 말이고요. 자, 이런 주장들을 왜 하는가? 결국은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탈원전을 하면 우리나라에 뭐 전기 공급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전기가 엄청 비싸져 가지고 공장들은 다 큰일 나고 수출도 못하고 나라가 망하고 뭐 블랙아웃이 오고 이런 주장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력 수급에 문제가 있었던 적이 언제가 있었냐면 2011년에 순환단전이라고 하는 사태가 있었어요. 지역마다 전부가 다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일부러 전기를 끄는 거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규명하지 않고 몇몇 담당 공무원들만 징계하는 차원에서 끝났었는데 그 공무원들이 억울함을 풀어달라. 이건 우리 실수가 아니라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인정받았습니다. 최근에. 자, 저의 의심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전력 수급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야만 하는 것처럼 우린 지금 큰일 났어. 이거 원자력 발전 안 하고 화력 발전 안 하면 큰일 나. 라고 느끼게 만드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자꾸 들어요. 원자력 발전소는 한국 사회의 악이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사실은 산업시대에 우리나라 경제에 큰 공헌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그 당시로서는 값싸고 깨끗한 에너지라고 생각을 했었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과정을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큰 공헌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당시에 원자력 발전소가 없었다면 그 많은 산업용 에너지를 공급할 어떤 방법이 정확하게 있었는지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자, 원자력 발전소의 가장 큰 위험도는 아시는 것처럼 이겁니다. 아직은 아무도 안 죽었잖아.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죽지 않아. 라고 하는 말은 참 이상한 말이죠. 아직 아무도 안 죽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대형 사고가 아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자꾸 위험하다고 하느냐? 작은 사건들이 수백 건이 있었어요. 사고라고 하는 것은 그 위험 요소가 많은 순서대로 일어나요. 지금까지 사고가 났던 나라들, 우크라이나, 러시아죠. 러시아, 미국, 일본 다 원자력 발전소가 많은 순서대로 사고가 차례대로 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고가 난 다음이 더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밀집도가 굉장히 커요. 좁은 땅덩어리에 굉장히 많은 22개인가요? 원자력 발전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밀집도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경제적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감춰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는 사양 산업이에요. 대부분이 더 이상 짓지 않아요. 그리고 그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어떻게든 줄이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볼 때 왜 그런가? 다른 에너지원보다 비싸요. 국제적으로는 발전 단가가 120원인데 우리나라는 그 절반 가격이라고 주장을 해요. 왜냐? 폐기 처리에 드는 비용을 전혀 계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조삼모사의 입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는 최대한 유리하게 생각을 하려고 하고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는 가장 불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재생에너지보다 아직은 원자력 발전소를 더 가동을 해야 된다, 더 지어야 된다거나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해체입니다. 태양광 패널은 해체하는데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을 다시 쓸 수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 해체하는데 몇 년이 걸릴까요? 가장 안정적인 방식은 60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불안정하지만 빨리 하는 방식이 20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비용이 얼마가 들까? 건설비보다 더 많이 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폐기는 아직까지 활발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산할 수는 없지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2년에 하나씩 폐기를 해도 40년이 걸려요. 원자력 발전소가. 이 원자력 탈핵이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장기간에 걸친 로드맵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해나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직은 탈원전이 시기상조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나라는 앞으로 선진국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영구 보전 시설, 이 핵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안전한 시설,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핀란드인가 어디에서 북유럽에서 지어지고 있는 하나밖에 없고 다른 나라는 이것을 어떻게 해체할 건지 어떻게 폐기할 건지에 대한 대책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싸고 깨끗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에요. 원자력 발전소가 싸고 깨끗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미래지향적인 발전 시설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되게 복잡하니까 요즘에 SMR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스몰 모듈 리액터인가 하여튼 공장에서 발전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조립식으로 척척척척 해가지고 위험도를 엄청 낮추고 비용도 낮추고 해가지고 소형 원자력 발전소를 하겠다는 건데 스마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검증된 것은 아직까지 하나도 없고요. 지어지고 있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자, 동네마다 집집마다 태양광 패널 설치해서 전기를 만들자. 이게 불안합니까,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해만 없애면 이거는 불안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 동네마다 집집마다 소형 원자로 하나씩 가집시다. 서울에다 원전 지읍시다. 이게 좋습니까? 여러분도 알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시설인가를 기본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탈원전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인가? 거짓 정보이기 때문에, 거짓 정보 때문에 그래요. 태양광은 에너지를 못 만든다. 부지도 너무 많이 쓴다. 폐기물이 많다. 무슨 뭐 이런 피해가 있다. 산사태가 온다. 대부분 다 거짓말이에요. 소형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검증된 바가 전혀 없어요. 최근에 여당 야당을 가리지 않고 소형 원전이 미래지향적인 대체 에너지로서 여겨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좀 표정이 안 좋았죠. 굉장히 저로서는 매우 심각하게 여겨지는데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어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는 시민들이 현명하지 않으면 선을 선택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에너지든 식량이든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한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 자체가, 정치 제도 자체가 우리 사회를 선으로 이끌어 가지는 않습니다.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너무 쉽게 그냥 그렇다는데 라고 하지 마시고 좀 자세히 알아보시고 우리가 갈 길이 어디인가. 분명하게 모르시겠으면 다른 나라를 보세요. 다른 나라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다른 나라들은 다 거의 다 할 수만 있다면 재생에너지로 가고요. 그렇지 않은 나라는 기술력의 차이 때문에 못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로 가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충분히 갈 수 있고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정해지는 것이겠죠. 남은 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